네, 미국 대선의 최대 분수령이 될 TV 토론회가 잠시 뒤에 시작됩니다. 오늘 토론은 초박빙 양상의 판세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바로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호윤 특파원 나와주시죠. 네, 워싱턴입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두 대선 후보는 우리 시간으로 오전 10시 앞으로 한 15분 뒤에 토론을 시작합니다. 두 후보의 TV 토론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면하는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TV 토론을 더 하자는 제안도 있었지만 세부 사항을 놓고 합의를 여전히 이루지 못하면서 이번 토론이 대선 전 처음이자 마지막 토론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토론은 이번 대선의 최대 경합주 중 하나인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1시간 반 동안 진행됩니다. 후보들은 종이와 펜, 물병만 갖고 들어갈 수 있고요. 모두 발언 없이 사회자 질문과 함께 곧바로 시작됩니다. 발언 순서가 아닐 때는 마이크의 음을 끄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의 쟁점 사항이었는데요. 지난 6월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간 있었던 CNN 주최의 TV 토론과 같은 규칙으로 하기로 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마지막 TV 토론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토론이 지닌 중요성이 상당할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살얼음 한 장, 초박빙이라는 말보다 더 적합한 비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어떤 기관에서 어떤 조사 결과를 내놓든 간에 해리스와 트럼프의 지지율이 1%에서 2%포인트 차, 아무리 차이가 많이 난다 해도 오차 범위를 넘어선 수치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해리스가 허니문 효과로 지지율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최근 들어서는 그 허니문 효과가 다소 반감됐고 트럼프가 지지율을 회복하면서 지금은 그야말로 박빙의 판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승패를 가르게 될 7개 경합주의 민심은 더 치열합니다. 그 7개 경합주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꼽히는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지금 곧 토론이 시작됩니다. 이미 해리스를 찍을 사람, 그리고 트럼프를 선택할 사람, 집토끼들은 다 마음을 굳혔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지지율 차이가 얼마 나지 않다 보니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중도층 그리고 부동층의 표심에 눈길이 쏠립니다. 약 20% 정도까지도 추산되는 이들을 움직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바로 오늘 TV 토론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두 후보도 오늘 토론의 의미를 잘 알고 있겠죠. 토론을 준비하는 자세는 하지만 사뭇 달랐습니다. 해리스가 지난주부터 사실상의 모든 선거 유세 일정을 접고 토론 준비에 몰두해 왔는데요. 가상의 트럼프를 세워놓고 모의 질문들, 모의 토론을 이어가면서 반복 훈련을 계속해 왔고요. 트럼프는 반면에 유세 일정을 주말에 정상적으로 소화하면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토론이 열리는 필라델피아에 온 시간도 또 두 후보는 상당히 차이를 갖고 있는데요. 해리스는 어제 오후에 필라델피아에 도착해서 한 호텔에서 역시 토론 준비를 하면서 현지 적응에 나섰고요. 트럼프는 토론 시작 2시간 반쯤 전에 도착할 거라는 캠프 측 얘기가 있었는데 실제로는 트럼프의 전용기가 2시간 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토론을 불과 얼마 앞두고 나타나면서 자신감을 또 한번 피력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감을 보였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 대선 토론 경험이 많고 해리스 부통령의 경우에는 대선 후보 토론이 처음인데요. 관련해서 어떤 전망들 나오고 있습니까? 네, 트럼프는 오늘이 7번째 대선 토론입니다. 대선만 3차례 도전하다 보니까 그동안의 숱한 대선 토론을 거쳤고요. 해리스는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입니다. 아무래도 심리적인 면에서 트럼프가 다소 우위에 있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트럼프 하면 떠오르는 공격적인 독설, 그리고 스스로를 띄우는 자화자찬, 밀어붙이기식 화법에 해리스가 오늘 토론에서 만약 말려들게 된다면 토론은 생각보다 싱겁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해리스가 평정심을 유지하고 트럼프의 심리전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페이스를 그대로 이어간다면 트럼프가
반대로 평정심을 잃을 수도 있겠죠. 대통령 후보로서 아직 보여준 것이 많이 없습니다. 해리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토론에서 국가 지도자의 자격을 갖췄는지 입증해야 하는 것이 큰 과제입니다. 수많은 미국 유권자들이 오늘 토론을 지켜볼 것이기 때문에 그 의미는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 누구보다 노련한 트럼프를 검사 출신의 해리스가 어떤 전략으로 맞서면서 토론을 이어갈지가 오늘 토론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네, 전해준 것처럼 상당히 많은 관전 포인트들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예상되는 쟁점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후보가 내세울 공격용 카드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모두 발언이 없기 때문에 사회자가 각 주제별로 다양한 것들을 두 후보에게 물어볼 겁니다. 그중에서도 해리스 부통령은 출산과 관련해서 여성이 스스로 결정권을 갖는다는 여성 생식권, 낙태권, 미국 대선의 가장 큰 쟁점 중에 하나입니다. 이 쟁점을 계속해서 강조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얼마 전에 조지아주에서 벌어졌죠. 고등학교의 그 총기 난사 사건, 그리고 트럼프 자신도 지난 7월에 유세 도중 총격을 당했었죠. 해리스는 이 총기 규제를 반대하는 트럼프와 공화당을 향해서 오늘 토론에서 집요하게 공세를 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에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물가 상승, 고물가, 인플레, 그리고 이 고용률, 여러 가지 이 경제 문제들과 관련해서 공세를 취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국경 문제로 대표되는 이민자 정책, 이미 본인이 당선되면 국경에 장벽을 세우겠다라고 공언을 했기 때문에 이 지금 본인의 입장과는 다른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면서 현직 부통령인 해리스의 책임도 강도 높게 추궁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약 10분 정도 남았습니다. 연합뉴스TV를 통해서 잠시 후에 있을 해리스와 트럼프의 TV 토론 동시 통역과 함께 생중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